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모미입니다. 지난 영상은 수많은 엔티티가 서식하고 있는 레벨 2 파이프 드림이었는데요. 영상 마지막에 그곳에서 서식하는 엔티티들 중 보고 싶은 엔티티를 댓글에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1위가 스마일러, 2위가 스킨스틸러였는데요. 나머지 엔티티들도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 다른 엔티티를 뽑은 분들께서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엔티티보다는 다음 레벨의 백룸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 다음 영상으로는 레벨 3 일렉트리컬 스테이션을 소개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은 두 종류의 엔티티를 소개해드려야 하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엔티티 3, 더 스마일러. 이 개체는 대다수의 레벨에서 서식합니다. 어느 레벨에서든 마주칠 수 있다는 소리죠. 스마일러는 굉장히 적대적이며 이는 수많은 목격담에 의해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눈과 입을 통해 스마일러를 확인할 수 있죠. 이들을 만났을 때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눈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레벨에서 서식할 수 있지만 레벨 2와 3의 어두운 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본거지는 스마일링 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마일러는 여러 개의 날카로운 이빨과 마치 조커를 연상케 하는 활짝 웃는 입, 빛나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고, 그 소문에 의하면 팔과 다리가 부자연스럽게 구부러져 있어 마치 외계인과 같은 몸 같다고 합니다. 이것 이외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특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에미즈에서 현재도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빛에 이끌리는 나방과 같은 습성을 보이는데, 나방보다는 조금 더 심하게 빛이 나는 것은 무조건 쫓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만났을 때 빛이 나는 물건을 다른 쪽으로 던져서 주의를 끄는 방법도 좋습니다. 다만 스마일러를 만난다면 절대로 패닉에 빠져서 도망치거나 큰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이들은 위 행동을 하기 전에는 우리를 먼저 공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일러의 눈을 마주치고 침착하게 천천히 도망치면 됩니다. 또 백룸의 모든 레벨에서 스마일러 엑스터미네이터라는 걸 구할 수 있는데, 스마일러 퇴치제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스마일러는 멀리 도망치거나 감각을 잃게 되는데, 현재 스마일러 엑스터미네이터에 대해 재연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쳐다보며 천천히 도망가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스마일러는 대부분의 레벨에서 흔하게 발견이 되는데, 최초로 어디에서 발견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최근 스마일러에 대한 목격담은 웃고 있는 반짝이는 것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익명의 레딧 유저의 글이고, 이전의 기록은 잊힌 자들이 남긴 웃는 자들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엔티티 10, 스킨스틸러. 서식지는 스마일러와 비슷하게 대부분의 레벨에서 서식하지만 주로 레벨 1, 2, 3에서 서식한다고 합니다. 스킨스틸러는 화면에서도 보이듯이 희생자의 피부를 뒤집어 써서 변장할 수 있는 거대한 인간형 개체입니다. 이들은 배가 고프면 인육과 내장을 먹지만 평소에는 그냥 목적 없이 떠돌아 다닙니다. 스킨스틸러의 피는 반투명색으로 매우 특이하며 사람의 말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레벨 0에서도 목격했다는 목격담도 있습니다. 스킨스틸러는 키가 크고 창백한 사람의 피부색과 같은 옅은 노란색의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움푹 파인 하얀색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는 문어의 빨판과 유사한 돌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돌기들은 벗겨낸 인간의 피부에 달라붙어서 스킨스틸러의 몸에 완벽히 달라붙어 인간과 똑같이 보일 때까지 밀고 당기면서 맞춥니다. 그리고 혈액과 영양분을 피부로 전달해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따뜻하고 생기있게 만들고 썩는 걸 방지합니다. 이 정도의 능력만 봐도 대단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부 재생 능력이 있어 피부를 뜯어낸 자국을 없애버려서 식별이 어렵게 만들죠. 이렇게 완벽하게 달라붙은 피부는 24시간 동안 천천히 소화시키며 소화가 끝나면 스킨스틸러는 배부른 상태가 되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스킨스틸러는 사람의 말을 흉내낼 수 있을 뿐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먹잇감을 유인하기 위해서 자신이 들은 언어를 반복하기만 할 뿐 어떠한 의사소통은 불가능합니다. 스킨스틸러로 의심이 된다면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피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스킨스틸러는 평소에는 온순한 개체입니다. 배만 고프지 않는다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기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도발한다거나 공격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일은 없습니다. 물론 배가 고픈 상태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요. 배가 고픈 상태라면 어떻게 해서든 방황하는 사람을 찾아내 있는 힘을 다해서 피부 가죽을 발라내 우리의 살점을 먹습니다. 에미즈가 창설되기 5년 전에 스킨스틸러의 최초 목격이 보고되었고 백룸에서 개체수가 많은 편에 속하는 스킨스틸러는 백룸에 들어와서 처음 만날 확률이 높은 엔티티입니다. 오늘 엔티티 3, 더 스마일러, 엔티티 10, 스킨스틸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두 개체를 만났을 때 대처법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천천히 걷습니다. 조용히 하고 큰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스마일러 엑스터미네이터가 있다면 사용하십시오. 가지고 있는 물건에 빛이 있다면 빠르게 가려주십시오. 스마일러가 우리를 쫓아오기 전에 패닉 상태로 도망치는 행위, 큰 소리를 내는 행위, 빛을 가리지 않는 행위. 스킨스틸러를 마주한다면 천천히 침착하게 움직여 주십시오. 의심이 가는 사람의 혈액색을 확인하십시오. 말을 어눌하게 하거나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을 믿는 행위, 배부른 상태의 스킨스틸러를 도발하거나 공격하는 행위.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세모미입니다. 백룸에서 존재하는 인간이 아닌 생명체들을 엔티티라고 부르죠. 지금까지 엔티티 67, 파티고어, 엔티티 3, 스마일러, 엔티티 10, 스킨스틸러, 이렇게 세 가지의 엔티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과연 이 엔티티들은 인간들과 교감할 수 없는 위험 요소에 불과할까요? 썸네일에서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엔티티는 굉장히 흥미로운 개체들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엔티티 4, 데스모스. 데스모스는 대다수의 레벨에서 서식합니다만 레벨 2, 3, 5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개체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방의 모습을 한 엔티티입니다. 다만 크기가 거대할 뿐이죠. 데스모스도 수컷과 암컷이 존재하고 여왕도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벌과 유사한 모습도 보여집니다. 수컷은 대부분이
우리에게 큰 위협이 없기 때문에 아몬드 워터를 이용한다면 쉽게 길들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암컷은 수컷과는 정반대로 일단 수컷보다 덩치가 몇 배는 더 크고 굉장히 적대적이기 때문에 산성 물질을 뱉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엔티티 3 스마일러와 유사하게 빛을 쫓아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날개가 펄럭이는 소리가 들린다면 빛을 끄거나 다른 곳으로 던져 그쪽으로 유인해야 합니다. 이들은 서식지가 주로 레벨 2, 3, 5에 서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크기가 작은 것들은 대부분의 레벨에서 마주하지만 데스모스의 둥지와 왕과 여왕의 개체, 즉 우리에게 위험한 개체들은 레벨 5에서만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레벨 5를 데스모스가 장악을 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며 수수께끼 엔티티를 제외한다면 데스모스만이 유일한 엔티티입니다. 데스모스는 서식하는 레벨마다 다양한 움직임과 공격성을 보이는데 이들의 둥지로 추정되는 하이브가 있는 곳에 서식하는 개체들이 가장 공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 확률적일 뿐 데스모스를 마주한다면 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데스모스는 거대한 나방의 모습과 빛을 쫓는 것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방과의 공통점일 뿐 이것 이외에는 별다른 공통점은 없습니다. 데스모스의 번식 방법 및 수명 등 대부분의 정보 또한 아직까지 발견된 것이 없죠. 또한 최초 발견 시기도 불분명하며 데스모스라는 명칭이 정해지기 전 더 플라이즈 오브 테러, 공포의 팔이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데스모스를 만난다면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이들을 향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데스모스를 자극하거나 이들의 둥지, 하이브를 건드리거나 제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엔티티 7, 제리. 제리의 서식지는 레벨 1, 2, 그리고 제리의 방이라는 곳에서 서식합니다. 사진을 봐서도 알겠지만 앵무새의 모습을 한 작은 새입니다. 제리는 주로 레벨 1에서 마주칠 수 있지만 간혹 레벨 2에서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레벨 1과 2는 아까 말한 제리의 방이라는 곳이 있는 곳인데요. 제리의 방은 당연하겠지만 제리가 주로 머무는 곳이기도 하며 제리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리를 길들이지 않고 힘으로 제압해 접촉을 시도한다면 제리의 세뇌 능력의 대상이 됩니다. 이 세뇌 능력을 통해서 제리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해바라기 씨와 아몬드 워터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길들일 수 있습니다만 없다면 그냥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리는 파란색과 흰색의 깃털을 가진 수컷 앵무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리를 길들이려면 해바라기 씨와 아몬드 워터를 주면 되듯이 제리가 주로 먹는 음식은 해바라기 씨와 아몬드 워터입니다. 제리를 길들이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해바라기 씨와 아몬드 워터를 준비하고 천천히 제리에게 향하면 제리를 길들일 수 있습니다. 세무미님, 길들이는데 저게 끝인가요?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간단한데요. 백룸과 엔티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인 만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죠. 이렇게 제리를 길들이게 되면 제리와 접촉을 하더라도 세뇌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들여진 제리는 며칠이 지나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며 제리와 다시 접촉하지 않는 한 세뇌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리는 노클립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노클립과 세뇌 능력 이외 다른 능력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제리에게 세뇌가 된다면 제리는 내 삶의 목적이다.
제리는 나의 모든 것이다. 제리 만세와 같은 말들을 외치며 제리를 신처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세뇌된 사람들은 몇 시간이 지나면 제리의 방으로 사라집니다만 제리의 방에 도착할 때까지 마치 좀비와 같이 자아가 사라지고 제리의 방에 도착을 하게 되면 계속 방에 남아있거나 제리의 존재를 퍼뜨리는 것,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리의 방을 나오게 되면 다시 자아가 되돌아오는데 말 그대로 자아만 되돌아올 뿐 이미 그들의 머리와 마음 속에는 제리를 향한 숭배가 깊이 박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리를 신과 같이 떠받듭니다. 만약 제리를 길들이지 못한다면 제리는 우리를 쫓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어느 보고에 따르면 쫓아오는 제리에게서 도망치려는 사람은 그 순간 바닥으로 노클립된다고 합니다. 제리 자신이 노클립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처럼 타인을 자유롭게 노클립시킬 수 있는지는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제리가 언급이 되는 일기가 2019년 6월에 발견되었는데 이 출처불명의 일기장은 1959년에 작성된 걸로 밝혀졌고 에미즈에서 제리를 처음 목격했다고 2015년 보고되었습니다. 제리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해바라기 씨와 아몬드 워터가 없어서 제리를 길들일 수 없다면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제리에게서 도망칠 때 노클립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리의 추종자들에게 제리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엔티티 4 데스모스, 엔티티 7 제리를 소개해드렸는데 비교적 덜 위험한 존재들처럼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다른 엔티티들에 비해서 비교적인 거지 절대적으로 안전한 존재가 아니란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세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세모미입니다. 백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하며 상상할 수 없는 크기와 현상들이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신비롭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괴생명체인 엔티티가 존재하죠. 우리 인간과 비슷한 정도의 지능을 가진 엔티티부터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엔티티까지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엔티티들은 각각 고유한 행동 및 서식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백룸에서 가장 처음으로 조우할 수 있는 엔티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티티 번호 67, 이름 파티고어, 서식지는 레벨 1, 레벨 119, 레벨 188의 백룸입니다. 세무미님, 제일 처음 만날 수 있다면서 레벨 119에 산다고 하는데 그럼 한참 나중에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레벨 1의 천장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곳을 노클립한다면 파티고어를 만날 수 있고 수수께끼 레벨 더 허브에서 창문이 보인다면 레벨 4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무미님, 저기 레벨 4는 뭐예요? 레벨은 다 숫자로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파티고어가 만들어낸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편한데요. 작은 파티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벨 4에 대한 기록은 무작정 믿기는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파티고어는 이곳의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고 그 데이터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레벨 4에 대한 자료를 찾게 된다면 허기를 달릴 수 있는 케이크와 쿠키들, 물과 음료가 있는 재미있는 파티룸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건 단지 우리를 사냥하려는 얕은 덫일 뿐입니다. 그럼 이 파티고어는 어떻게 생겼고 파티고어와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파티고어는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는 피부와 큰 키를 가진 이족 보행을 합니다. 이것만 보면 약간 헐벗은 슬렌더맨과도 비슷하게 생겼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노란색을 띠지만 간혹 빨간색, 녹색, 파란색, 흰색으로 색을 바꾼다고 합니다. 얼굴은 마치 스마일맨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협적이지 않게 보이게 할 뿐이죠. 앞서 말했듯이 이들은 레벨 4에 대한 자료를 찾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지능적이며 어떠한 기계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는다면 거의 모든 레벨의 백룸을 오갈 수 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파티고어에 의해 포박된 사람을 파티고어로 바꿀 수 있는 괴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변화가 시작되는 인간은 신체적인 변화보다 정신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되는데요. 정신적 변화는 파티고어가 이 능력을 사용함과 동시에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 안에 완벽히 또 다른 파티고어로 변하게 되죠. 양팔의 끝은 붉은 지렁이 혹은 칠성장어의 입과 비슷하게 생긴 이빨이 무수히 달려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붙잡아서 변형시키는 거죠. 파티고어가 사냥감을 공격할 때는 짐승과 같이 매우 사납고 공격적입니다. 그에 반해 매우 영리하고 똑똑한데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방심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엔티티 및 백룸 레벨에 대한 항목을 만드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레벨 4이라는 곳이죠. 화면에 이 표시가 보이나요? 이 표시가 있는 정보들은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파티고어가 만들어낸 것이니까요. 풍선이 스스로 떠있는 것을 본다면 무조건 피하세요. 풍선은 파티고어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미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파티고어를 봤다면 반대 방향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주세요. 높은 지능과 포악함을 가지고 있지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우리를 쫓아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일행 중 한 명이라도 여러분을 붙잡는다면 살 수 있을 확률은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시간 안에 여러분들도 파티고어로 변할 테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변하게 된다면 최대한 이성적으로 판단해주는 게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성이 남아있을 때 함께 있는 일행들과 최대한 떨어지며 도망치라고 소리쳐 주십시오. 그리고 레벨 118에서 창밖으로 색종이가 날아다니는 것을 본다면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이더라도 무조건 피하고 도망가야 합니다. 레벨 4의 자료는 어디서 보던 절대로 믿지 마세요. 여기에 대한 자료들은 전부 파티고어가 만들어낸 것이며 파티고어의 전초기지 같은 곳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케이크와 쿠키, 물 등 다양한 음식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파티고어가 죽인 사람들을 변형시켜 만든 것입니다. 아주 악랄한 능력이죠. 레벨 4는 레벨 118 백룸의 창문 너머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레벨 1의 천장을 노클립해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펀 워로 불리는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020년 9월 6일부터 7일까지 하루에 걸친 엔티티들 간의 싸움인데요. 파티고어와 파티푸퍼의 싸움이었습니다. 파티푸퍼는 검은색 자켓과 청바지, 후드, 검은색 운동화를 신은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얼굴에는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파란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파티 푸퍼들은 자켓이나 후드를 벗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실제 모습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파티고어와 다르게 인간 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개체였다고 하는데,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하면 팔과 다리를 붙잡고 파티고어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이들은 레벨 52에서 서식하고 있었는데, 파티고어와 공생관계에 있던 파티푸퍼들은 파티고어와 공생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면서 이 싸움은 시작됐고, 하루 만에 파티고어의 승리로 끝나면서 멸종했다고 합니다. 엔티티들 간의 싸움이 있고 다른 개체를 멸종시키기까지 한다니, 엔티티 또한 굉장히 흥미로운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파티고어를 마주한다거나 그들의 기척을 느낀다면 무조건 도망가십시오. 에미즈 일원에게 레벨 4의 모든 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웃음소리나 풍선소리가 들린다면 따라가 주세요. 파티고어와 신체적인 접촉을 피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었습니다.